안녕하세요. 맘프게 좀 아는 언니 지민 언니입니다. 잘 자야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아마 모든 엄마들이 우리 아기가 푹 자길 바랄 거예요. 신기한 건요. 그렇게 재우기 힘들었던 아기가 꼭 공부해야 되는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그렇게 잠을 많이 자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렇거든요. 아기 때는 재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깨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희한하죠. 지금 고등학생인데 주말에 한 9시간, 10시간은 푹 자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자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잠 얼마나 자야 적절한 수면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자, 도대체 잠은 왜 중요할까요? 잠을 잘 자면요. 첫 번째, 키 크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캐나다 에모리 대학 미셸 램프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낮잠이나 밤잠을 잘 자는 유아가 키 성장이 빠르다고 하네요. 평균보다 많은 시간에 잠을 자는 유아는요. 성장 호르몬 증가율이 43%였으며 1시간 낮잠을 더 잘 때마다 성장 호르몬이 20%씩 증가한다고 하니 우리 아이 낮잠과 밤잠 잘 재워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효과는요.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스틱골드 박사팀의 연구로는 양질의 수면은 기억력을 15% 이상 개선해 준다고 해요. 특히 아이들은 잠자는 동안 뇌가 활발하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긍정적인 효과는 체중이 줄어든다고 해요. 샹테 하트 템플대학교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요.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수면 시간을 늘렸을 때 체중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저도 수면을 좀 늘려봐야 되겠어요. 네 번째, 만약 수면이 부족하면요. 문제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 아동병원 연구팀에 의하면요. 유아기의 수면 부족을 겪은 경우에 7세 이후 문제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 얼마나 자야 할까요? 미국 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요. 신생아부터 65세 이상까지의 적정 수면량은 이 그림과 같다고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지금 적절한 수면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결과만 보면 틴에이저인 우리 아들은 정상적인 수면 시간을 가지고 있긴 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신생아부터 10살까지 뽑아서 수면 시간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수면 시간은요, 낮잠 시간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우리 아이가 낮잠까지 포함해서 수면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너무 많이 잔다면 그것도 걱정이죠. 아이가 체력이 약하거나 과다 수면 중일 수 있는데요. 잠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수면 교육을 통해서 수면 습관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 교육은 보통 1세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수면 교육은 다들 너무 많이들 잘 알고 계시죠. 너무 뻔하고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3세 이전에는 6시에서 7시 반 사이에, 3세에서 6세에는 6시에서 8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5개월부터 8시 이전에 잠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습관이 초등학교 1학년까지 쭉 연결되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 여행을 간다거나 집안 행사 등으로 이 수면 습관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다시 8시에 재우는 의식을 진행하면 금방 또 다시 적응해서 8시에 잠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때까지요. 8시에서 9시 사이에 잠이 들고 다음날 8시에 일어났었어요. 자, 두 번째 수면 교육의 방법은요. 수면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면 의식은 아이별로 다 다릅니다. 보통은 책 읽어주기, 노래 들려주기, 신생아라면 모욕시키고 수유하고 재우는 등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어주는 습관을 들였었어요. 근데 이때 책 내용도 잘 자요 달님 같은 수면과 관련된 내용의 책을 주로 읽어줬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잘 때만 책을 읽어줬더니 애가 책만 읽어주면 자요. 낮에도 책을 읽어주면 굉장히 졸려하더라고요. 인식이 책 이꼴 잠으로 형성된 거죠. 따라서 평소에도 책은 자주 읽어주셔야 해요. 잘 때 읽어주는 책은요, 읽어줄 때 목소리 톤도 좀 낮춰주고요. 조용하게 잔잔한 내용으로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좀 활달한 내용으로 읽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세 번째,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보게 해주세요. 낮 시간 햇볕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실외 활동도 한두 시간 정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 수면등은 밝지 않은 곳으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눈의 망막이 어둠을 감지하면 멜라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잠을 푹 자게 해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혹여나 아이가 무서워한다면 최대한 밝기가 낮은 수면등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집안 전체 식구들이 함께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자지 않으면 본인도 자지 않으려고 해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엄마 아빠가 돌아오는 시간 기다렸다가 엄마 아빠를 만나면 잠자지 않고 좀 더 놀려고 하죠.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수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만이라도 특정 시간 이후가 되면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잠자는 분위기로 바꿔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잠자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뭐 TV며 뭐며 조명이며 다 끄고 집안의 모든 것들을 스탑했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잠잘 때 읽어주는 책을 들고 와서 조용히 책을 읽어주면서 잠자는 것을 유도했었습니다. 만약 그래도 아이가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은 잘 자라고 인사를 해주고요. 불을 끄고 끔찍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누워 있었어요. 아이가 장난을 치려고 해도 자는 척 했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애가 이제 자야 되는구나 인식을 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과정이 금방금방 이루어지진 않아요. 아이의 이런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한 달 정도는 노력을 해줬던 것 같아요. 정말 수면 교육은 엄마 아빠의 큰 과제입니다. 수면 교육 방법만 봐도 퍼버법이 있고 안눈법이 있고 그 이외에 다양한 방법이 있죠. 각각의 수면 방법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본인과 아이에게 맞는 수면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수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문가 두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똑개 육아라는 책으로 유명한 로리 김준희 씨가 있고요. 육아메이트 미호님이 계십니다. 정말 유명한 이 두 분이 뭐 네이버의 카페, 블로그,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면 교육으로 고민 중인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두 분의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맘톡의 지민 언니였고요. 언니의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